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정신부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정말 2회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 멘트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꼴통쇼로 찾아뵙습니다. 꼴통 테이너 별난 꼴통 오종철입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완전 꼴통들의 대표, 정규 꼴통을 한 번도 안 놓쳐본 진짜 꼴통 왕꼴의 이영석입니다. 아니야. 요거 조금 너무 요거 인사가 다시 한 번 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긴장하겠어요? 자, NG 다시 씹지 말고. 자, 오케이. 다시 한 번. 자, 총각내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완전 꼴통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정말 사람은 하던 대로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막 인사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아니 2회라서 좀 더 길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맞아. 되네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저희 2회 꼴통쇼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 꼴통쇼,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왜 하는지, 네. 이게 뭐 어떤 컨셉이 있는지, 네.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진행자가 누군지.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안내를 좀 해드리면, 일단 네이버 검색창을 좀 열어주십시오. 네. 네이버에서 아무런 또 반응이 없으면 저희는 또 바로 다음 검색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저희는 굉장히 거기가 없으면 치사한. 전 세계 구글로 가야죠. 그렇죠. 구글로도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은 네이버로 좀 밀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오종철을 검색하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나오고요. 네, 나와요. 그렇죠? 맨 앞에 나와요. 네. 맨 앞에 나온다는 거에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에? 진짜 우리 아들이요 학교 가서 막 애들한테 막 장난이래 자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는 검색하면 나오냐고. 그렇구나. 네. 저는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이영석 사장도 여러분들 이영석 꼴통도 딱 네이버에 이영석 치십시오. 네. 그러면 다른 분이 나옵니다. 사진은. 그 사진 아닙니다. 네. 네. 거기 안 나오고요. 블로그 이제 이영석 치면 제 사진 안 나오고요. 좀만 내려가신 블로그에 대통령의 입장남으로 나옵니다. 맞아. 네. 아니 대통령의 입장난 그거 웬일이에요, 그거? 네, 제가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취임식 때 제가 네. 단상까지 모시고 올라가. 아니 해외 언론에서는 네. 이거는 남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남편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사진을 다른 용도로 쓰면 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와이프도 저를 조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아니 대통령 취임식 가게 된 사연 좀 얘기해 줘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행안부인가 무슨 부에서 그래서 갑자기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원조회? 네. 그래서 저는 신원조회 이런 거 기분이 조금 안 좋죠.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냐 했더니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7만 명에 한 명이구나.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7만 명이 한 명? 예, 왜냐면 그때 초대되신 분이 7만 명이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 생각했는데 3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30명은 또 예.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연락이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취임식 내내 뒤에 딱 계속 나오는. 네, 맞습니다. 또 3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거기 행사장까지 가는 버스가 따로 있는데 그 안에 거기 박찬호 씨, 장미란 씨, 그다음 그다음에 우리 싸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꼬마 아이. 꼬마 싸이. 예. 얘도 요즘은 예. 세계적인 스타야. 그다음에 석 선장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갔죠. 갔는데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30명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여쭤봤죠.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야, 그러면 1번을 쓰면 나머지 29명이 기다릴 것이고 근데 카메라를 제일 많이 받을 텐데 29분이 기다리기 때문에 악수를 오래 못할 것이다. 그럼 30번에 쓰면 카메라는 적게 받지만 가장 오래 대통령 옆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30번을 한 거죠. 그 순간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 뭐냐면 저는 항상 내가 잡으면 기회고 내가 잡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30번째 쓰려고. 그렇죠. 야. 그래서, 그 역시, 안에서도
저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아직 오시기도 전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끝에 서려고. 그러니까 제가 쑥 빠졌죠. 왜냐면 게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신경전 할 필요 없잖아요. 쑥 빠져 있다가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라고 이제 그 행사 진행 요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가 얼른 끝에 가서 딱 섰죠. 네. 그때 그랬더니 진행하신 분이 이제 자리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야, 이래서 사람은 그 타이밍.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대통령이 입장하실 때 제가 한보 반 뒤에 서서 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건 NG가 없잖아요. 예. 생방송이지. 생방송이고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맞아. 어차피 NG 없는 거 옆에 서서 가자. 예. 옆에 서서 단상까지 간 거예요. 야. 그래서 하여튼 세계의 주목을 받은 총광의 이영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방송하는 꼴통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때를 압니다. 네. 이분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소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한다는 건 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좀 빌어서 네. 저기 우리 대통령한테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사과하세요. 네. 아, 요거 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건 모든 대통령님, 분들이- 네. 일단 너무 튀는 옷을 입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 콤비 뭐야? 네, 그날 제가 일부러 왜냐면 그것도 고민했어요 집에서 참. 3박 4일 동안 왜 남들이 전부 다 그런 색상을 입을 거다. 그럼 내가 튀려면 밝은 색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무늬에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검색하고 계시거든요. 검색해 보세요. 검색에 네. 사진 보시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오른쪽 옆에 네. 이상한 콤비를 입고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타일은 경호원인데 의상은 약간 이제 이상한. 저도 좀 어색했어요. 이 콤비 네. 입고. 저도 사실은 뭐 저런 거보다 다른 그 점퍼나 이런 게 편한데 그냥 정말? 콤비 입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야, 이 안에서도 이미 지금 검색한 사진이 네. 돌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밝아지셨어요. 역시.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정말 우리 꼴통 맞죠? 네. 적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를 위해서 꼴통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꼴통 마스터가 나오셔서 그분의 또 꼴통 스토리 함께 나누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꼴통 챌린저. 맞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또 어떤 또 꼴통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오늘 또 2회 네. 꼴통쇼 2회를 또 찾아주신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성분들 제가 보기에는 미용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영 미용실 아니에요. 이건 좀 저속한 단어고요. 죄송합니다. 헤어샵. 헤어샵. 네, 헤어샵. 헤어 디자이너 네. 선생님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에게 컨설팅 받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헤어샵 네. 브랜드입니다. 주노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윤선! 강윤선! 야! 강윤선! 야!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미모가 예술이세요. 미모가 예술. 그러니까 예술을 하시죠. 좋습니다. 강윤선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헤어의 강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는 팟캐스트 방송이니까 있는 그대로 네. 여기 지금 분위기가 어떠신지 네. 좀 분위기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밝고. 밝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섭외를 드렸을 때 선뜻 전화로만 드렸거든요. 이런 분위기인 줄은 전혀 모르고 지금 오셔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막 저희 지금 막 머리 묶고 있고 지금 막 여기 저는 데모하는 줄 알았어요. 걸리면 죽는다 이러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래도 좋으시죠? 네. 자유분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리고 굉장히 진솔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대표님 오신 날에서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밝은 사람만. 맞아요. 네, 지금 문 밖에는 어두운 친구도 엄청 많습니다. 네, 밝은 사람만 모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우리 오신 이 분들의 또 헤어스타일 이게 누굴 딱 보면 헤어스타일 먼저 보시게 되는 거죠. 어떤- 아무래도 제가 네. 헤어 전공을 했으니까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사람을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제가. 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헤어는 어느 정도의 중요도입니까? 사람의 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귀신이 예를 들어 뽀글뽀글 파마라면 귀신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님이 계신 분하고 안 계신 분하고 나이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같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헤어가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80% 70%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샵은 좋은 데 가야 되는 거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야, 지금 준호 헤어는 지금 창립된 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준호 헤어는 한 30년 됐고요. 예, 제가 미용을 한 지는 35년이 좀 넘었습니다. 35년이요? 예. 이야. 근데 네. 35년이면 그러면 10대 때 지금. 아니요, 사람들은 그러는데 제가 35년 됐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했냐고. 그러니까. 알 때.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여러분 토할 것 같죠? 괜찮아요. 하면 되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죄송한데 30년 전에 시작하실 때부터 브랜드가 준호 헤어였습니까? 네, 그렇죠. 야, 대단. 네. 그럼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준오죠? 준오. 네, 준호예요. 그럼 네, 어디서 준호. 시작하신 거예요, 대표님? 도남동에서부터 먼저 도남동? 시작해요. 네. 뭐 지금 뭐 저 취조하세요? 적어가면서. 아니, 왜냐면 이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그럼 같아요. 이 역사를 오늘 되짚어 가야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몇 살 때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대표님? 제가 17부터 시작을 17 했으니까 살? 그러니까 18 정도 되겠네요. 18? 네, 만으로 18. 그럼 그때면은 학생이셨던 거 아니에요? 네,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네. 근데 어떻게 처음에 와 나는 미용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미용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보니까 네. 그 왜 가난하기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진선미 중에서 진이에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딱 집안 한번 들어보니까 네. 야 그럼 여길 내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보신 보신 거네, 거지. 그렇죠? 네. 저희 아들은 못 보던데. 이 새끼 혼좀 나야겠어요. 뭘 틈을 안 줬겠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셔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워. 네, 그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제 학교 나갈 때 국민학교 미안해 국민학교였어요. 제 나이는 네.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저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라고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뭐 네. 따지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졸업할 때 1000명이 졸업했는데 2명이 중학교를 못 갔어요. 야.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하나는 굉장히 예. 불우한 친구 2명이 못 갔거든요. 제 나이에는 그럴 일이 없었을 때예요. 그럼 몇 남매 중에 몇 째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네. 많이 아프셔가지고 엄마가 살림을 해가지고요. 예. 3남매였는데요. 엄마가 살림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직업이 없었을 그럼 그 중에 때였거든요. 몇 째신 거예요? 전 막내였었어요. 막내. 막내였는데 예. 그런데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뭐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예.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리고 네.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돈 벌어 가지고 와라. 왜냐면은 집안을 그래서 그렇죠. 일으켜라. 그래서 공장 다니는 거를 가장 네,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효녀를 하려면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예. 무조건.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아버지 뜻에 따르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 정규학교는 못 가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복을 입은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없어졌는데 전수학교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수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쭉 고등학교까지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주경나도 가신 그러다 거예요. 보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아 왜냐면 지금 미모가 기본적으로 아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만 이렇게 고데를 하러 미용실에 이렇게 갔었는데 거의 그 몇 살 때 그러신 거예요? 혜은이는 머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8살, 19부터 계속 네. 미용실 그때 이제 다녔어요. 멋부리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헤어샵을 200원 이렇게 앞머리만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그럼 깻잎 머리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 깻잎은 1등이었어요. 1등 인기가 좋았는데 네. 그래서 미용실을 자주 다녔는데요. 어느 날 그 머리하고 있는 어떤 분 이렇게 보따리 좀 맡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따리를. 네. 근데 안 맡겨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 주인이. 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저거 맡겨주지 않으면 저 고객이 다음에는 안 올 텐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가서 회사나 또 학교 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운명처럼 미용을 하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 보따리를 바꿔줘야 받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쟤는 말보다 행동이 빠르다고. 그래서 만약에 부산 가 있는다 벌써 부산 가 있었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는 여상에서 그냥 미용 고등학교로 그냥 입학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원래 이게 우리 대표님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아니면 외향적인 분이셨어요? 두 가지를 두 개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중간 네. 정도. 중간 정도. 왜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조금 내성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참 많이 우아해지려고 노력해요. 우아해지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지 나는 마세요. 괜찮아요. 토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은 방송 꼴통쇼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때까지. 나도 우아하죠. 이게. 다리과. 다리과요. 짧아서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미용학교에 들어가셔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용 공부를 미용을 하시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내가 미용실을 해야 되겠다. 아유, 헤어샵을 미용실 해야 바로 못해요. 기술을 배워야죠. 어떻게 미용실 하고 과정이- 헤어샵. 그 보조. 아니, 그때는 사실 미용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미장원. 미장원. 그때 용어로. 아니 미장원이 더 센 거예요. 미용실보다는 원이니까. 그래? 실보다는. 실과 원. 야, 아무튼 차별화가 그래서- 있네요. 네. 그러면 그때 몇 년이나 어떤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뭐 손님들 이렇게 청소해주고 네. 뭐 지금도 똑같아요. 네. 샴푸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또 그때는 또 이렇게 미용실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왜 헤어 디자이너 언니들의 뭐 양장점 가는 심부름 개인 심부름 다 해야 돼요. 네, 비서죠, 비서. 네, 비서 정도가 아니지.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 언니가 앉는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앉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앉으면 우리는 벌써 알아가지고 의자를. 갖다 받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도 지금 뭐 누구시 그런데 그때는 전체 이제는 저기 그 스태프들이 꼬마야였어요. 꼬마야. 그러면 우리는 알아 근데 누굴 부르는지 어떤 눈빛만 꼬마를 봐도. 부르는지. 예, 꼬마야 그러면 나 부르는구나. 그래서 잽싸게 가서 딱 넣어드리죠. 근데 요즘에 꼬마야 그러면 언제 봤다고 뭐 그만두죠. 꼬마야 그만두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기술을 전수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때리기까지는 안 했지만 저 박았죠.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골프 아니, 넣어. 저 박는 것도 하나의 때리기 일종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때린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기본이다.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그럼 많이 혼난 적도 있어요. 눈물이 혹시 흘린 적도 있어요. 그럼요. 많죠. 언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배우면 네. 이렇게 손이 다 터요 여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중독이 한번 되고 그들이 다 갈라져요. 그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뭐 혼나는 거는 뭐 지금 좀 들고 있는데 손님들 앞에서 막 혼나기도 하고. 아이고. 그럼 자존심 상처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상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몸이 힘드니까. 네.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으신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데도 언젠가는 해야 내가 이제 된다. 저거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왜 야, 강윤선 쟤는 참 다르게 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예, 조금 달랐어요, 제가. 어떻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이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늦게 일찍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오고. 네, 빨리 와서 늦게 오실 가고. 때 식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가 안 돼. 와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신 거죠. 네.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은 일찍 우리 대표님 뒤끝 있으시네.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좀 뭘 배우는지 좀 더뎌요. 어, 더뎌서 저는 남보다 좀 많이 해야 돼요. 뭘 하면 더디다. 근데 네. 성격은 급하시고 또 성격은 급한데 이렇게 뭐 몸짓으로 하는 거, 뭐 손으로 하는 거,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박자 그런 것도 못 맞춰요 제가.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걸 대한민국 5년 만에 했어, 5년 만에. 아니 월드컵 한창 아니, 지금 막 그때 집에 가 솔직히 뒤에서도 막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년에 노래방을 딱 한 번 갑니다. 언제? 왜? 술이 너무 많이 취했을 때. 전 사실 저도 박치거든요. 그래서 박자 맞추는 못 합니다. 대가요, 박치의 대가. 자, 대한민국. 이제 돼요. 이게 요거 하는데도 제가 한 6,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들 2002년에 저희 막 4강 진출 막 이랬는데 2007년에 혼자 대한민국. 그런데도 하고 나니까 신났어요 저는. 그걸 어디 가서 하셨어요? 그러면 저 뭐 뒤에 가서 혼자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술을 연마하실 때 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신가요? 좀 배가 고팠을 때 많이 울었던 것 아니, 같아요. 배가 아니 왜 손님이 많으니까. 못 먹는구나. 끼니를. 예, 못 먹고 늦게 먹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뭐 막 이렇게 우는 거는 아닌데 네. 그때 좀 많이 그리고 제가 좀 식탐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원래 눈물은 잘 없으세요? 눈물도 많죠 제가. 눈물 많게 생겼죠. 그럼 최근에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있죠. 어떤 계기로? 직원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는데 이제 워크샵 그런 거 제가 3일씩 시키거든요. 지금도. 예. 그 며칠 전에도 13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피드백할 때 네.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미용이 힘들었던 얘기들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 교육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걸 알면 또 이제 공감이 되니까. 전 직원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럼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뒤에 혼자 가셔서 이렇게 흘리세요? 저는 앞에서는 알고 안 우는데 네. 이 애들이 좀 알긴 아나 봐요. 이렇게 뒤에 보고 많이 우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많이 흘렸던 적이 7번 방의 선물 아시죠? 어, 네.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주변을 보니까 극장에 와서 자신과의 싸움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눈물을 참으려고. 네, 아니 슬프면 울면 되고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거기 와서 감정 조절을 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야 이 새끼들아, 성공하는데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해라 이 새끼들아. 근데 이 새끼들은 극장에 와서 자신과 안 울려고. 난 남자야. 네. 저 예전에 집으로 영화 생각나요. 맞아요. 집으로 영화 보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그 할머니가 손자 보내고 혼자 다시 언덕을 올라가는. 근데 저는 울음을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나온 눈물을 다 넣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근데 결국은 어디서 터졌냐면 잘라고 딱 누웠는데 그때 비계잎을 적셨더니 이게 속 시원해지더라고요. 남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남자가 안 울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무조건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어야지. 왜냐면 이런 눈치 얘기. 볼 게 뭐 있습니까? 오케이. 또 안 본다는 생각으로 울으면 되고요. 눈물 참으면 가슴이 막 저려워요. 아니 저려온다는 거 그때 제가 머리가. 경험했다니까. 그건 부정맥입니다. 예. 가슴이 저려오면 부정맥. 전혀 근거 없는 의학 정보. 야, 요거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제약 광고 하나 할까요? 아, 그럴까요? 역시 네. 피로 해소에는 맞습니다. 바카스. 네. 그리고- 협찬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에 또 우루사. 우루사. 제약회사 다른데. 다른가요? 동아제약, 죄송합니다. 대용제약. 네. 두 군데서 받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자, 얘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준호 헤어의 시작이 드디어 이제 30년 전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나도 이제 오픈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부유한 집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 동네 이렇게 보니까는 그 돈 제일 많은 분이 누군가 그러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은행에서 많이 빌리는데 네. 일수하시는 분이 제일 부자였었어요. 예. 돈놀이 사채라고 그러죠. 네. 그분을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돈 좀 꾸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건데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좀 잘할 것 같았대요. 그렇다고 지켜보신 거네, 계속. 네, 근데 의자가 비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빌려주셨어요. 야,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를 빌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분한테 한 300만 원 빌렸어요. 300만 원? 예. 300만 원. 그때 300만 큰 돈이죠? 큰 돈이요. 큰 돈이죠. 집이 그때 얼마 정도 했었나요? 보통 우리가 아는 집. 그때 당시에 집이 뭐 한 500? 500만 500만 원? 원인데 500만 300만 400만 원. 거의 집안채. 아니 집이 저는 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집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 그래도 집안채 가격이잖아요. 제가 사는 데가 예, 워낙 그래도- 이렇게 저도 지금 사는 데가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산동네이기 때문에 작은 기준이 집에서 거기였어요. 58평? 아무튼 그래서 근데 창업할 때 나이가 몇 살이신 거예요? 22살 정도. 이야. 그럼 그때 몇 분을 모셔놓고 같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5명 했었어요. 근데 신랑까지 합해서. 신랑도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러세요? 네. 아니 22살에 그러면 벌써 결혼을.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거의. 끝까지 알려가지고 제가 오케이. 같이 아, 살고 제가- 계시면 그냥 되는 거지 뭐. 그걸 또 따지세요, 왜.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셔서 그때는 이제 남편도 있으시고 그래서 준호 헤어의 첫 시작. 그럼 그때 시작하실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강윤선을 상상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직원이 한 2,000명이 좀 넘거든요. 이야, 5명이었는데 지금 지점이 지점이 지금 85개? 계속 늘어나요 지금. 아니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내 준호 헤어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을 하지 않았고요. 전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아서 막 하니까 손님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직원들은 또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미용이라는 직업이 좀 생각보다 이직률이 이직률이 많은데 많죠. 물론 저도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하나 차리다가 또 일할 장소가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옆집에다 또 차리다가 그래서 도남동에만 5개를 차렸어요. 준호 헤어가 네. 5개를 차려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이대구로 갔죠. 그러면 이제
그 22살 때 창업을 하셨고 5분을 모셔놓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잘 됐나요? 아니요. 예. 시작하자마자 손님 한 명 오셨죠. 한 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한 분 오셨길래 네. 이렇게 뭐 광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어떤 거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네. 이제 그때 그 유니폼을 입었었거든요. 네, 네. 옷을 벗고 네. 이제 그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 준호 헤어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네. 와. 여기 저 준호요가 어디예요? 네네. 머리 잘하는. 완전히 이거 6일 낳고 갑시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먼저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방송에 정확하게 누가 원조인지 아 말씀드려요. 이거 강윤선 대표가 먼저예요. 오, 됐어.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그게 그죠. 먼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 같이 좀 있었던 애들도 이제 요번에는 그만뒀는데 걔네들도 지하 오픈해서 홍대에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을 네. 30년 전의 방법을 네. 자, 우리도 아니요, 합시다. 우리도 좀 합시다. 우리도 지났어요.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오늘 30, 네. 들으시는 분들 빨리 저기 KBS, MBC, SBS에 전화하셔가지고 꼴통쇼 몇 시에 해요? 그거 빨리 물어봐 주세요. 우리도 그거 네. 하자. 어? 괜찮습니다. 그 청와대에도 전화해. 예, 요즘엔 TVN도 해야 됩니다. TVN도. TVN에도. TVN에 꼭 해야 돼. TVN에 전화하셔가지고 꼴통쇼 언제 해요? 그러면 꼴통쇼 이런 이제 관심 갖게. 괜찮네. 아, 그거 좋은 전략이네. 아이디어. 그러면 오늘 또 제 2회에 저희 또 주제가 네. 강윤선처럼 잘나라예요. 네. 그런데 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냐 하냐면 지금 준호 헤어가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른 헤어샵과는 다른 철학을 경영 철학을 갖고 네. 계시거든요.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기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준호는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뭐 특별히 뭐 다른 거보다도 교육에 대한 맞아요. 철학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네. 가장 많이 하는 네. 회사입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는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좀 불러주십시오. 저희 곧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제가 왜 교육을 시작했냐면요. 네. 사실 미용이라는 거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네, 거의 맞아요. 왜냐면 전문고였어요. 한국이- 아니 기간이 교육이 교육 기간이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니한테 주먹구기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머리도 뭐 쭉 잡아 떼녀봐 막 이런 식으로 주먹구기식으로 네. 배워서 도제식 배웠어요. 교육이잖아요. 도제식이니까 네. 또 밑에 친구 또 후배들한테도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르치다 보면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배우면 네. 굉장히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는데 네. 항상 세고는 그냥 최고가 좀 어딘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최고인 데 가서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영국이라는 데 가서 또 배우고 이렇게 와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한 거죠. 영국 그때 가셨던 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아, 그때 미용실 다 접고 가셨던 거. 전 집 팔아서 갔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비달사순? 네네 사슴. 네. 여러분 그 비달사순 샴푸 유명한 거 알죠? 그분이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데려가기 위해서 집을 파셨다고요? 네, 거기가 아까 영국에 파운드잖아요. 네.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1,300원이었어요. 그때도요. 네. 지금도 파운드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영국이라는 데는 그런 교육 컬리큘럼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 매장을 다 접으시고 집을 팔았다고? 이렇게 몇 명만 일하라고 그러고 집만 팔아서 그러니까 매장 갔다 안 왔어요. 접으시고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정말 교육을 갔어요. 정말 다르던가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 공동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육의 공동어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같은 그 언어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체계적이죠. 시스템적이고 그런 게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전달이 굉장히 빨랐어요. 주먹구기식보다는. 그렇구나.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때 모셔왔던 20분이 아직도 다 계세요? 아니면 나가신 분도 있고 나간 직원도 있고 있는 직원도 있고.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의리가 있으시네요. 야, 정말 오래 갔죠. 시집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또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정말 다녀오니까 야 내가 정말 집 팔고 갔다 오기 잘했다. 네. 그런 생각 드셨어요? 내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면서부터 우리 준호 헤어는 계속 교육이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려면 교육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항상 물어봐요. 언제까지 대표님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면
재밌는 말로 간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간에 들어가는지 교육받고 들어가자 그렇게. 간에 어떻게 죽을 누울 때도. 건지, 왼손 먼저 올릴 건지, 오른손 먼저 올릴 건지. 예, 그 그래서 정도로. 그런 예.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다라는 말. 그런 것 네, 같아요. 우리 강윤선 대표님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1억 연봉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도 1억 엄청 연봉을 가까이 넘는다는 게. 그러면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저기 베이직 코스도 하고 어드밴스 코스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많이 인성 예, 교육이요? 스피치 교육도 많이 시키고 왜냐하면 와. 사실 우리가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교육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한번 네. 우리 대표님 그 우연치 않게 한강에 갔다가 그 준호 헤어 모든 식구들이 체육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 준호 헤어 체육대회를 예. 봤어요. 근데 이게 남들하고 똑같은 체육대가 아니라 각 그 샵마다 전부 다 자기 캐릭터를 살려서 유니폼을 입고 변장을 하고 응원하고. 이제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야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혼자만 개인이 들어와서는 이게 그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팀 전체 같이 와야지만 점수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야 저분의 리더는 저 사실 오늘 처음 뵀지만 네. 야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렇게 협동심 그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야,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준호 헤어 하면 또 독서 경영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왜 책을 읽히시는지, 왜 꼭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책은 역사와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간디 오빠를 알고 싶다 간디 그러면 오빠. 2만 원만 주면 간디 오빠가 왜 신발 한 짝을 벗었는지 이런 걸 조금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2만 원이면 안 해. 예.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책은 그 많은 경험을 모아서 쓴 책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고객이 생각하거든요. 하는 말을 내가 예, 이렇게 이해하고 예. 알아듣는 거. 예. 그래서 그럼 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네. 해서 독서 경영을 서비스 차원에서 했고 또 직원들의 또 경험을 또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저희는 정말로 그 독서 경영을 지금 한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음 너무 세시네. 좀 10년하고 8년 더 하셨다가 발음 세니까 부담 가졌어요. 저도 올해 방송 데뷔 네. 그 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근데 예, 굉장히 위험한 해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대표님 궁금한 게 그 독서 경영을 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이제 식구들이 사실 하루 종일 소비자랑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 처음엔 반발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우리 그냥 머리만 잘 자르면 그럼요, 되지. 예.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래요. 저 책 읽을 때요? 네네. 그래, 그리고 나간 애들도 많아요. 그게 왜냐면 안 내가 맞아. 머리하러 왔지 책 읽으러 왔나. 그러니까. 지금 그 나가신 분들 중에 혹시 잘 되신 분 계세요? 뭐 나간 분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뒷조사하진 않으시겠죠. 그냥 나가면 나간 거지. 아니 총각내는 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면 다 쫓아다녀요. 뒷조사합니다. 전 끝까지. 될 때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 반발하고 이제 다 나가시거든요. 나 야채 팔러 왔지 내가. 네. 근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하죠. 예, 대표님의 말씀에 너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걸로만 봐도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꼴통 마스터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꼴통쇼에 우리 강윤선 대표 또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 많은 또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이 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네. 또 이렇게 현장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의문을 품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두 분을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단 우리 나오시죠? 네, 우리 김대근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대근님. 네. 아니 지금 혹시 본명입니다. 네. 우리 강윤선 대표님에게 혹시 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헤어나 뷰티 쪽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저도 헤어에 관심은 많은데 네. 저보다는 제 조카가 네. 이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꾸면서 부모님 이제 우리 누님 부부인데 네.
그 부모하고의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 자기 하겠다고 그냥 집을 나가서 본인의 길을 막 계속 걷다가 그러더니 또 저기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또 대학을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특이한 방법으로 계속 세상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 근데 조카에. 예. 예. 우선 조카 사연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 네. 김대현님 눈썹은 어디서 그리셨어요? 자다가 우리 와이프가 네. 눈썹이 못생겼다고 동네 네. 저기 네. 저 그냥 헤어샵에 데려가더니 불법 시술. 아니 우리 오늘 강윤선 대표님 오시는데 눈썹을 너무 부담스럽게 그리셔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오디오라서 비디오면 이게 좀 클로즈업 좀 비디오 해주세요. 나가요. 나옵니까? 나가도 상관없습니까? 눈썹 좀 자세히 좀. 나가도 됩니까? 예, 뭐 저 초상권 문제 없습니다. 네. 아 이게 그 문신입니다. 아, 예. 자다가 와이프한테 끌려가가지고 네. 제가 옛날에 눈썹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네. 요렇게 그래서 사람이 맹해 보인다. 네, 아니 좀 저가에 하셨나봐요. 눈썹이 색이 너무. 아 저가입니다.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제가 눈썹만 보여서. 아 죄송합니다. 저도 눈썹이 좀 없긴 한데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예. 조카 문제. 자, 일단 저는 저분을 보고 나서 눈썹 무신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아니 하더라도 살짝 스크래치만 진하게 근데 하는 거. 저는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보면 놀랍니다. 조카 들어. 조카 사연. 지금 그러면 조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럼 지금 헤어 쪽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또 꿈을 접었나 봅니다. 꿈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몹시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데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네. 지금 또 자신의 길을 찾아서 어딘가를 방황하고 있는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하민호인데 하민호 씨. 예, 저기 오라고 했더니 좀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왜 예. 많아요? 뭐 많습니다. 친구가 3일 후에 군대 간다고 뭐 환송회도 해줘야 되고 섬에도 가야 되고 뭐.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그 민호 씨는 헤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나중에 혜민 스님 모실 때 예? 스님과 같이 길을 떠나게 해야 될 거예요. 자꾸 뭐 네. 떠나는 거 보니까 길 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카한테 오늘 여기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이야기했더니 꼭 오고 싶기는 했는데 뭐 사정이 여의치 그럼 못해서 뭐 오지 고민이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저기 제가 보기에도 있는 네. 거는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만간에 구타 방송 하실 때 구타 방송에 딱 어울릴 것 같이 같습니다. 멤버 한 명 들어와야 될 것 우리 같아요. 한번 저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전화 받을지 또 우리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본인은 또 지금 또 우리 강윤선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예, 사실 이렇게 학교까지 연락 그만. 통화만 한다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사실 뭐 네, 저 스피커를 네 그렇게 좀 세요. 좀 떼도 된대요. 예. 좀 멀어지게. 통화하세요 그냥. 네. 응. 민호야. 네, 외삼촌인데, 네. 여기 우리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 나오셨고, 자, 안녕하세요. 예, 한데 인사 먼저 좀 드릴까? 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네가 하라고 임마. 아이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새끼도. 아 이런 새끼 다 있어 이거.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민옥은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그 전화 갑자기 연결돼서 그런데 그 헤어 뷰티 쪽에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좀 얘기해 줘요.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 치고 수능 치고 대학 들어온 상태. 그럼 전공은 뭐 하고 있어요? 정밀화학과 쪽에. 정밀? 하하. 네, 화학? 정밀화학. 아니 완전히 그 하고 싶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네요. 네. 근데 이제 헤어 뷰티 쪽은 아예 포기한 거예요? 네, 그냥 공부 쪽으로 갔어요. 아니 근데 저는 화학은 알겠는데 정밀화학은 또 뭐예요? 아, 정밀화학 좀 설명해 줘봐요. 이제 정유공장 그런 쪽이랑 화장품. 아 정유 공장이랑 화장품 쪽에 아주 정밀하게 화학하는 곳이죠. 네. 오늘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본인 뭐 예전 헤어 뷰티 쪽에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오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거 없어요 혹시? 이제 그냥 꿈을 꿔보고요. 꿈을 접었대요. 꿈을 왜 접게 됐죠? 집 부모님의 반대가 제일 크죠. 그러면 우리 저 궁금한 게 민호 씨 그런 거 접을 때는 부모님 말씀 우리가 잘 듣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잘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런 새끼는 안 돼요, 이거.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이거. 아, 나 진짜. 그러면 헤어 뷰티를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반대 안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할 생각은 있어요? 할 생각은 있죠. 아,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네, 그죠? 잠깐만요. 우리 저 강윤선 대표님. 저렇게 네. 할 생각 있는 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정말 무슨 꿈을 이룰 때는 정말 하고 싶어야지 돼요. 하고 싶어야 되고 정말 부모님 반대든 내가 누가 반대하든 내 그 꿈을 위해서 간다 했을 때 경쟁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자신감에서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자신감을 갖고 굴하지 않고 정말 가야 되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대표님 말씀대로 의지가 약한 거예요. 끊으세요, 네. 끊으세요. 잠깐만. 그렇죠. 민호 씨. 네. 나중에 만약에 내가 정밀화학이나 뭐 이쪽으로 지금도 그걸 원해서 온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전공도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뭔가 안 일어났을 때 나중에 헤어 뷰티 쪽을 했었으면 했다는 어떤 후회할 때 부모님을 좀 이렇게 원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하지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 나중에 꿈을 못 이루면 원망할 것 같은가요? 아니, 그렇게 원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쪽은 미용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근데 사실 사실 요즘 그 이게 민호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일단 좀 모든 이렇게 전화 청년들의 마무리해 주세요. 힘들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큰 거거든요. 쉬우면 누구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갖는 그런 거는 성취는 굉장히 크고요. 몰라 요즘에 인생 100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년을 열심히 한다. 그래봤자 3% 한번 죽어서 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100살에. 근데 내가 살면서 3% 정도 내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생 살아갈 때는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대가도 있고 그런데 힘든 건 는다는 거거든요. 네. 쉬운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거가 왜 그만한 대가가 크겠어요. 네. 그거는 남들이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인생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저렇게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남만치 하면 남밖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좀 이왕 태어났으면 남보다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가슴 미워지는데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 때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꼴통인가 저기 봐요. 섬으로 잡으러 가자. 네. 아니 그리고 대표님 또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어떤 소용이 그럼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꼴통쇼가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잖아요. 앞으로 이런 분은 전화 연결하지 마세요. 자꾸 포기하는 그런 희망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김대근님, 네. 우리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우리 조카에게 좀 많이 꼭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조카의 사연을 멋들어지게 또 소개해 주셨어요. 네, 멋진 이럴 수 분석. 있는 네. 우리 꼴통 외삼촌 우리 김대근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외삼촌처럼만 살면 되는데. 아니 저런 눈썹 그릴 수 있는 용기 얼마나 되나요? 어? 아니 저기 원장님, 저걸 어떻게 좀 이렇게 다듬어 주실 수 없나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저는 뚜렷해 보이고 뚜렷해 보이고. 만약에 저 얼굴에 까만 얼굴에 저거봐도 없었으면 어디 비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패션이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검은데 여기가 검기 때문에 같이 맞아요. 그리고 피부색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근데 대표님 가까이서 안 보셔서 그래요. 대표님 너무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 저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저는 우리 그 아까 민호 군의 사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굴하고 그렇죠. 참 이게 부모님의 반대를 또 무릅쓰고 또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또 잘 되면 모르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모님이 개그맨 하는 거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도 못 웃기는 애가 어디 밖에 나가서 웃기겠냐고. 그건 제대로 보셨던 건데 어떻게든 했는데 저는 개그맨으로서 뭔가 성과가 안 나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요즘 청년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의 이야기들 중에 너무 자기가 많이 듣고 싶은 듣는다. 것들만 듣고 싶은 듣는다는 것들만. 거죠. 또 듣기 싫은 건 아까처럼 안 듣죠. 공부하라는 공부하라는 얘기도 얘기할 안 때 듣고. 절대 안 듣고 뭐 그러네. 여자친 만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그런 먹지 거는 안 마라 이런 것도 들으면서. 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인 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그 강 대표님은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샵을 한다고 할 때 반대는 안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14살부터 그렇죠. 일을 제가 하셨잖아요. 자립해서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고 항상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조금 무관심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무관심. 저는 6년 동안 호적을 판다고 왔어요. 야채 판다 네. 그러는데. 야. 야채만 팔면 되는데 호적도 파가지고. 지금은 뭐 제가 어머님이 그 호적을 절대 안 놔주시죠. 어머니한테 용기께 카드 하나 드렸죠. 어머니가 숨겨두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마음대로 쓰시라. 그러니까. 야. 50만 원 한도입니다. 50만 원 한도로. 야. 자, 우리 그런데 여기 오늘 또 강현선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우리 조현민님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썹은 안 하셨네요. 자, 우리 강현선 대표님 만나니까 어떠세요? 아, 저 진짜 많이 뵙고 좀 가까이 앉아서 해도 돼요. 네. 저 진짜 많이 뵙고 싶었던 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거 극복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민 씨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저 대학생인데 좀 나이 많은 대학생이요. 왜 나이 많은 대학생이 됐어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좀 그게 있었는데요. 저는 학교를 전문대를 다니다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취업을 했을 때 시련이나 고난? 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과시 같은 게 좀 많더라고요. 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해서 편입을 했어요. 네. 근데 편입을 했을 때 그 전 전공이 컴퓨터였는데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컴퓨터를 전공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를 가서 보니까 실제로 정말 깊게 들어가니까 이게 나한테 맞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생이에요. 와, 어디? 한양대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입니다. 와, 새내기! 새내기입니다. 사이버 새내기! 2013번 학번입니다. 13학번. 13학번입니다. 학용품 선물하실 분은 우리 강 캔버스 대표님. 노트! 네,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네.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요즘? 1학년. 근데 미팅이 제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외삼촌 아직 결혼 안 하신 삼촌 계신데. 저 대학생이에요. 아니, 애삼촌 말고요. 저 애삼촌 말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어린애들이에요. 맞아. 네. 다시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미용을 한 35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제가 경영을 오래 했는데 그 경영을 이제 학문적으로 풀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들어갔고 또 우리 그 준호 식구들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미용을 배워서 미용학교를 다 나왔으면 미용학과 나와도 굉장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 걸 좀 배워봐라. 사진을 배우든지. 뭔가 좀 이 분야하고 다른 거를 한번. 그래서 그걸 전무가 한번 시켜봐라. 그러면 아주 그거만의 또 컴포세이션 특별한 게.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또 만약에 또 그랬으면 또 도자기도 좀 배워보든지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 경영학을 좀 들어가서 또 고객을 보는 마케팅 같은 것도 새롭게 보면서 미용 말고도 또 다른 걸 한번 결합시키는 그런 공부 같은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권하고요. 그래서가 저희 또 요번에 굉장히 어려워서 미용을 했잖아요. 사실 미용이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생계형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좀 그래도 그러는데 그래서 뭐 어려워서 가정 형편 어려웠는데 우리 직원은 박사까지 땄어요. 얼마 전에. 대단하시네. 대단하네. 네. 그럼 우리 지금 현미 양처럼 네. 이제 전문대 다니다가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회사까지 갔는데 또 뭔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제 또 지금 학생으로 살면서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해서 뭘 얻을 것인가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다른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즐기는 대학 생활이 부러워서 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가서 다니면서 저한테 진짜 맞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강사가 하고 싶다는 꿈을 얼마 전에 가졌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정말 해야 되는 일 중, 재밌는 일이 정말 해야 되는 일하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로 같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때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항상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 하면서 못하는 20%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꼭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케이지 어떤 거 하는 걸 제일 힘들어요? 싫어해요? 저요? 네. 어떤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그림 그리는 걸로 돈을 벌려면 부탁을 받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네, 지불할 돈을 수 있는. 주면 해줘야 되잖아요. 네. 억지로 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싶을 때 그리는구나. 근데 그려 달라고 하면 그리기 싫고. 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필요한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막 해줘요. 네. 근데 강의 안에 짜라 이렇게 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못 넘어서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즐기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실 때 아마 미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하기 싫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야, 근데 꿈은 강사예요. 그죠? 아니, 개그맨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땐 자기 혼자 막 되게 웃겨요. 막 웃기는데 갑자기 웃겨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웃겨주기 싫은데. 가장 야채도 손님 없을 때 혼자 파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파는데 막 썰어가면서 잘하는데 이거 뭐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손님 오면 팔기 싫고 이제. 옆 가게 롯데마트 가세요. 막 네, 우리 강 대표님. 네. 근데 뭐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난 좋겠지만 더 멋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바꾸는 능력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영원 나왔다. 네, 얼마든지 그거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좀 예를 들어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면 리셋이라는 말 있잖아요. 리셋.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걸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리셋을 저는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리셋을 할 걸 찾아봐야지 거기에서 더 잘하겠다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면 전 리셋을 좀 권하고 싶고요. 또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걸 찾는 것보다는 사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적성이 많고 하면 좀 경쟁적인 걸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강사가 아까 하고 싶으시다 그랬는데 저는 강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저는 그 미용을 열심히 하니까 15년 전부터 이제는 초빙교수에서 지금 대학에서 제가 학벌이 요번에 고등학교도 저도 작년에 검정고시 따가지고 고졸로 되신 건데? 왜냐하면 미용고등학교는 정규 그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학벌이 아니더라도 제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초빙교수부터 그래서 지금도 서경대학에서 석사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도 기업 강의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하면요 이영섭 대표님처럼 많은 데서 불러주고 자기 스토리가 생겨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강사가 되려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요. 결국은요 그게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사의 자료가 됐을 때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사를 잘해서 누구 걸 따라하겠다 그럴 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되는 스토리는 아무도 내 스토리를 비싸게 안 사가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인생에서 내 스토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요. 조금 힘들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진짜 능력 있는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으라는 말씀이시죠. 자기 그러면- 경험, 성공의 스토리를 네, 만들어야죠. 궁금한 게 갑자기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상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진상.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일할 때 진상 손님들이 많으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진상 손님이 혹시 있으셨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한 17살 먹은 친구예요. 네. 돈을 막 집어던져요, 내 앞에서. 오. 예, 예. 자기 머리 하고 나서? 돈 달라 그럴 때 막 집어던지고, 거기 언니 와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근데 고객은 여러. 17살이요? 예, 이게 손님이 고객이요. 대표님 그때 연배가 아, 그때는 저는 30 정도. 서른 됐어요. 됐는데. 예. 그 저기 예. 김수영 씨 아닌가? 이랬대. 17. 오토바이 타고 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막, 예. 근데 그런 분들도 가족이 또 총동원 할 때도 있어요. 가족이 와요? 네. 네. 예, 가족이 잘 뭉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고객한테 화를 낸 게 지금도 후회스럽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 같이 화를 내서 그 주소 막 이러고 사과해 나한테 막 그런데 그게 결국 끝에까지 마음이 안 좋아요. 그걸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 직원들한테는 좀 이게 좀 뭐 고객이 싫은 건 아니지만 좀 힘든 이렇게 고객이 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서비스 백과사전에 보면 고객을 어린이 돌보듯이 돌보라는 어린이 게 그래요. 돌보듯이 예, 예. 돌봐라. 어린애라고 봐라 그러는 게 고객이 어린이처럼 보라는 게 어린애처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딱 생각하면 고객을 갖다가 소중하게 보호해 준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그러니까 어린애가 잘못되면 맞아. 울어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넘어질까 봐 막 애 안아주고 어디 가면 데려다 주고 그래서 잘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잘 보살펴라.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저희 교육을 할 때는 고객님이 다 어리다고 생각할 생각하고? 만큼 잘 보살펴드려라. 그런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 와서 통쾌해. 너무 잘했어. 그런 고객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후회로 많이 남더라고요. 좀 더 내가 더 성숙하고 고객을 이해하는 것 쪽으로 봤으면 맞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니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막 얼굴에다 돈을 던지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전 가래침도 맞아봤거든요. 뱉어요 정말? 그럼요. 근데 제가 전 대놓고 이제 저 싸웠죠. 그런 싸웠어요? 거 심하지. 싸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시원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고객은 왕이다. 근데 맞는데 왕이 왕답지 않으면 왕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만 수준이 높아질 것이 아니라 고객들도 같이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고 우리 현민 씨는 지금 이게 강현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어땠어요 지금? 아, 근데 진짜 힘들어하는 거 해야지 하면서도 그거 극복을 못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러워. 자, 그것도 그러면- 일을 어떻게 보느냐다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그거가 계속 뭐가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강윤선 대표님께서 오늘 꼴통 마스터로서 우리 조현미 양에게 주실 수 있는 미션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요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책을 읽어라. 아니면 뭐 여행을 아니면 떠나라. 이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네. 누구를 뭐 만나봐라. 만나봐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미션을 한번 주시면 네. 그거부터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표가 빡하게 저기 하면 그런 게 힘들어도 흔들리는 일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뚜렷하게 잡는 거를 한번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서 목표만 뚜렷이 잡아도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그럼 같은데. 이러면 어떨까요, 대표님? 네. 목표 10가지를 적어오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커다란 목표도 중요하지만 네. 뭐 아르바이트 뭐 네. 해보기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몸무게 뭐 목표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10가지를 적어서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자꾸 예를 들어 성공해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아, 그래서 성공해보는 거. 예, 이게 습관이 안 붙어서 그러는데 책 한 권 읽어보기, 뭐 해보기 성공 그 경험을 많이 가지면 습관이 되면은 다른 일도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성공 습관을 많이 해보는 10가지 같은 걸 해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습관이 정말 자,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즉석에서 우리 목표 그냥 당장 이룰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5가지만 목표. 먼저 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어떤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하겠다. 6시는 일찍 아니에요. 저는 3시 일어나요. 3시예요? 20년째 하고 있어요. 나는 3시에 자는데. 그러면 저는 40년째 하고 있는데. 6시 너무 늦고요. 5시 반 어떠세요? 5시 반. 네, 그럼 5시 반 오케이. 하겠습니다. 5시 첫 번째. 반에
일어나. 요거 인증샷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그 페이지에 올려야죠. 그러니까 페이지 올리는데 어디 가서 딱 5시 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헬스장 시계 앞에서 사진 찍. 오케이. 헬스장 시계. 근데 제가 제안 하나 어, 드리면요. 네. 6시 운동하겠다. 저것도 이제 얼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를 좀 정확하게. 짧게 해요. 오케이. 짧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네. 한 달 네. 이렇게 해서 7시, 뭐 6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또 목표를 또 한 달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세우든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게 좋지. 지금처럼 6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너무 목표가 저 이렇게 명확하지가 맞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예, 일주일 예, 동안 예. 내가 5시 반. 5시 반. 네. 헬스클럽. 그래. 그래서 그런 월, 식으로.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네. 네. 5일을 인증샷을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옷 입고 계속 찍으시면 안 되고 왜냐면 계속 반복해 보니까 매일 옷이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저희가 페이지에 제가 있잖아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주소가 너무 어려워서 네. 25명 이상이 좋아요를 해줘야 그 URL을 받을 수 있거든요. URL 아이디 하나 주세요. 저희 꼴통쇼니까 KKOLTONG 여기서 꼴통 만들까요? 어렵죠? 아니면 KT쇼로 할까요? 네, KT 쇼 좋네요. KT쇼? 안 될 있지 수 있으면은 KT쇼 일로 할 수도 있어. 네. 그렇죠. KT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저희 오디오에 저희가 나중에 요 그 주소는 붙여드릴 테니까 현미님은 그 미션 하신 거 일주일 동안 내가 5시 반에 네, 헬스클럽. 사진을 찍어서 월요일, 화요일 그 달력도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니 대표님 두 번째 목표는 미션 중에 책을 꼭 한 책 권만 하나 추천해 해주세요. 책이요. 예. 이영석 대표님도 하나 쓰셨던데. 그 네. 책도 너무 좋던데.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인생 변명하지 마라. 그 책은 정말로 우리가 하면은 좀 약간 독설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그 책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세멘 파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요. 네, 인생을 변명, 왜냐면 왜 그 책을 권하고 싶어?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힘들다, 맞아. 막 이런 거. 근데 힘들다는 말이 날 더 힘들게 해요. 그 말.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은 인생에 변명하지 말을 읽고 책을 읽고 읽고. 일주일 후에 저희 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리는 거예요. 독후감. 예. 오케이. 자,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강윤선 우리 꼴통 마스터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꼴통쇼 페이지 여러분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또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증샷 네. 사진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 선물을 마련해서 네.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강윤선 대표가 방금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성공도 습관이고 성공도 자꾸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거창하게 큰 거만 이렇게 맞습니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 이뤄내면서 또 조금씩 내 몸을 이렇게 근육도 좀 이렇게 키워내는 것처럼 성공 근육도 그렇게 한번 키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꼴통쇼를 참여하시면서 하면. 네. 아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미션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오케이. 뭐냐면 세 번째 미션까지.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강윤선 대표님께 어. 감사의 편지를 편지 쓰기. 네. 편지 쓰기. 와. 그리고 네. 강윤선 대표님은 그 편지 받으시면 또 인증사진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럼요. 오케이. 우리 부서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우리 강윤선 대표님 오늘 꼴통 마스터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막상 처음 시작하시기 들어올 전에 때는 분위기도 좀 낯선 분위기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만사 형통이라잖아요. 요즘에 가서 소통하고 말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나도 덜 젊어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런 걸 보고 힘을 얻고 그래서 꼭 성공하는 멋진 분들이 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강윤선처럼 잘라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꼴통의 삶을 자르려면 맞아. 사실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꼴통의 쇼를 그걸 한마디로 자르려면 저는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목표를 명확히 가져라. 목표를 명확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다음 시간을 잘 활용해라.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해라.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해라. 네, 그래서 나는 살면서 상위 20% 안에 든다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해라. 왜냐하면 상위 20% 안에만 들면 어떻게 하게 됐어 앞으로요. 결국은 뭐냐면
저기 돈도 많이 벌고 여기저기 스카우트 얘기도 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였든 나는 상위 20%로 인생을 살 거다라는 결심이 가장 중요해요.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꼴통을 자르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꼴찌를 자르는 법. 네, 꼴찌를 자르는 방법은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랑 우리 이영석 사장도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방송을 같이 진행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서로- 저희 대본도 없고요. 리허설도 없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저희 꼴통쇼 저희 최고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조현미 양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을 꼭 수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꼴통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